아버님, 어머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30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퇴직하고 나서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아보지 못한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생일날 메시지 한 줄조차 받지 못한 날, 혼자 라면을 끓이며 눈물이 목으로 넘어가던 그 밤,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사람에게 무너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또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서도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끝끝내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1000만 원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진실. 인간관계에 숨겨진 단 하나의 공식. 3년 3번 3초. 인간관계 3.3. 3법칙.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사연. 그분들은 이 단순한 숫자 안에서 세상을 다시 만났고 사람을 다시 믿게 되셨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아버님, 어머님, 형님, 누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덮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정우님은 올해 70을 앞둔 은퇴자이십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고 계시지요. 정우님은 새벽 6시에 눈을 뜨십니다. 퇴직 후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내려가 전기포트를 켜고 보리차를 따끈하게 데우십니다. 그러곤 낡은 식탁 위에 놓인 고요한 달력을 한참 바라보시지요. 정우님은 37회를 공기업에서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늘 책임감 강한 선배, 깔끔한 리더로 통하셨지요. 후배들은 정우님을 정 과장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없다. 그게 정우님의 자부심이셨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지 3년째가 되었을 무렵 그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퇴직식 날 함께 술잔을 나누며 자주 뵙겠습니다. 은퇴하셔도 연락드릴 게요라던 동료들. 그 많던 인맥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던 날들. 손끝으로 주소록을 넘기다가도 내가 뭐 이런 걸로 섭섭해하나 하며 혼잣말을 하셨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TV를 보며 웃는 척 외로움을 감추는 것도 한두 달 뿐이었습니다. 카카오톡에 도착한 메시지는 주로 광고 문자뿐. 정우님은 어느 순간 스스로를 투명인간이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무렵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 모임 전단지를 보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요. 하지만 내가 누구든 무언가를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지만 유독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던 60대 중반의 한 남성과 마음이 맞으셨습니다. 이름은 장성환님. 그는 정우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시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더랍니다. 모임 후엔 종종 둘이 카페에 들렀고 나중엔 성환님의 부인과도 함께 세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우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내 직책이 아니라 내 존재를 바라봐주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걸. 3년이 지나야 진짜 인간관계가 남는다는 걸 그제야 아셨다고요. 그날 이후 정우님은 일기장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건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오래된 주택가의 한 골목 끝집. 올해 74, 김정미님은 그곳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오전 9시 얇은 아침 햇살이 안방 창문을 넘어 들어오면 정미님은 눈을 뜨십니다. 기상시간은 늘 비슷하지만 누굴 위해 서두를 일은 이제 없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해 캐나다로 떠났고
아들 둘은 지방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한때는요. 이 집도 꽤 시끌벅적했답니다. 쌀 씻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남편이 신문을 넘기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게 삶의 음악처럼 들렸죠. 하지만 지금은 고요가 벽을 타고 흐릅니다. 고요는 가끔씩 외로움보다 더 무섭습니다. 김정미님은 나는 자식 셋을 키운 어미입니다.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장사하고 김밥집에서 손가락이 휘도록 일하며 자식들 학비를 댔습니다. 막내가 대학에 붙었을 땐 정말이지 땅바닥에 무릎 꿇고 울기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자식 셋이 모두 독립하고 나선 집으로 돌아오는 전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나 한번 오는 안부 전화. 엄마 괜찮지? 나 바빠서 이번 주도 안 될 것 같아. 정미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지난해 11월 3일이었지요. 그날은 당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핸드폰을 붙들고 기다리셨지만 세 자녀 모두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점심은 그냥 지나갔고 저녁 무렵 조용히 라면을 끓이셨습니다. 스프를 뜯으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이토록 가벼운 것이었나? 그날 정미님은 결심했습니다. 기회를 딱 3번만 더 주자.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고 그 아이들이 진심을 내보인다면 아직 모정이라는 줄은 끊기지 않은 거니까. 그 첫 번째 기회는 큰아들에게 갔습니다. 정미님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엄마야, 건강은 괜찮단다. 너는 잘 지내고 있니? 3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고 다음 날 밤에야 간단한 회신이 왔습니다. 네 엄마. 바빴어요. 건강하세요. 둘째 딸에게는 영상통화를 걸어보셨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후 딸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 미안해요. 그 말 끝에 이모티콘 하나가 덧붙여졌습니다. 웃는 얼굴. 그 웃음이 정미님에겐 찢어지는 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3번째, 마지막 기회는 막내에게 주셨습니다. 아침에 깨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2번 울리고 막내가 받았습니다. 엄마? 뭐야? 무슨 일 있어? 정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단다. 그냥 엄마 목소리 좀 들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날 저녁 막내가 집으로 왔습니다. 치킨을 사들고 말없이 들어와선 당신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 나 엄마가 원망할까봐 무서웠어. 내가 더 잘 살아서 더 자랑스럽게 연락하고 싶었는데 내 삶이 너무 엉망이라 그냥 도망쳤어.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날 정미님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거더라. 3번째 사연입니다. 부산 해운대 작은 횟집 골목. 그곳에서 76세의 최도윤님은 아내와 조용히 장사를 하십니다. 아침 6시 횟집 셔터를 열면 차가운 비린내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지요. 작은 손질용 칼, 소금기 묻은 행주, 수족관에서 펄떡이는 생선들. 그 일상의 풍경엔 늘 무언가 빠진 듯한 고요함이 자리합니다. 그 빠진 무언가는 아들입니다. 최도윤님은 15세 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하셨고 23세 횟집을 열어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배신해도 손으로 버티는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도윤님이 어느 날 홧김에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힘드냐? 나는 책상도 없이 컸다.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건 다 핑계다. 그 말 한마디가
아들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이후 아들은 말을 줄였고 대학에 들어간 뒤엔 연락조차 드물어졌지요. 도윤님은 처음엔 남자끼리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아들은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도 아들의 친구에게 전해 듣고서야 알았고 손주 돌잔치도 SNS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 못했구나. 도윤님은 그 말만 수십 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겨울 도윤님은 병원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아내는 하얗게 질렸고 도윤님은 생각하셨답니다.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 번만이라도 봐야겠다. 하지만 전화기 앞에서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게 맞나? 그 고민만 사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12분 도윤님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3번, 4번 그리고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3초. 딱 3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도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잘 지내냐? 그 3초의 용기, 그 3초의 침묵을 넘긴 말 한마디가 갈라진 10년을 단숨에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당황했고 다음 날 밤 직접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부자는 회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으며 말없이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땐 진짜 너무 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당신 방식의 걱정이었단 걸 이제 압니다. 도윤님은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셨다지요. 3초의 용기. 그 짧은 순간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내 아들의 얼굴을 미움으로만 기억했을 것이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3년. 그 시간 동안 진짜 관계는 남고 가짜 관계는 사라집니다. 3번. 그만큼의 기회는 마음을 열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3초. 그 짧은 용기 하나면 다시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숫자. 그 안에는 우리가 놓쳐왔던 진심의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연락할까 망설이셨다면 오늘 단 3초만 용기를 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살짝이라도 건드렸다면 잠시 화면 아래로 스르륵 내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의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엔 당신의 사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람을 잊지 않는 이야기 배움 한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